이건 돈패고요. 이건 알망입니다. 클럽에서는 돈패, 알망 이런 샴페인들을 자주 마십니다. 오늘은 버닝썬과 마약 의혹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시는 음식 중에는 앞에 마약이라는 말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약김밥, 마약 핫도그, 마약 떡볶이, 맛의 중독성이 강하다는 말이죠. 이런 음식을 먹고 싶을 때 마약이 땡긴다고 말하면 좀 이상하긴 합니다. 요즘 하도 마약 사건이 많으니까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연예인들 마약 많이 하네. 이쯤 되면 연예계가 아니라 마약계네. 연예인한테 마약은 기호식품 아니냐? 방송 이미지에 속지 말자. 마약의 본거지 버닝썬. 거기 가면 모두 최면에 걸리나? 레드썬?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근데 경찰 수사 과정에서 연예인 지인이 권유했다고 밝히면서 수사가 연예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접점은 버닝썬이라는 얘기죠. 황하나가 운영하던 블로그에 올라온 사진들이 승리게이트 인물들이었던 거죠. 이문호 버닝썬 공동대표와 버닝썬 MD를 포함하여 친한 연예인들 때문에 황하나도 아레나에서 버닝썬으로 노는 곳을 옮기게 된 겁니다. 이 외에도 연루된 정황 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마약 사건입니다. 황하나가 마약을 했냐 안 했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황하나가 마약을 했음에도 다른 용의자와 달리 홀로 경찰과 검찰의 사법 처리에 제외가 됐었고 그게 들키고 나서야 다시 입건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바로 유착관계가 의심이 되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최근에 정준영 단톡방에서 여친이랑 캔디를 먹었어. 오늘 먹자. 고기 먹자. 라면서 마약 은어를 사용한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여기서 고기는 대마초를 뜻하는 은어고 캔디는 엑스터시 합성 마약을 가리키는 은어입니다. 엑스터시는 1980년대 초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주로 밤새워 춤추며 노는 파티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일명 파티용 알약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편이고 환각작용도 강하다고 합니다. 또 필로폰이나 코카인보다 중독성이 가볍고 다른 마약에 비해 구하기가 쉽다고 하죠. 특히 알약 형태이기 때문에 크게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 예전에 나이트나 클럽을 많이 다녀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엑스터시는 구하기 쉬웠습니다. 그냥 아는 MD한테 살짝 물어보거나 입소문을 통해서 어디서 살 수 있다는 말들이 돌았죠. 솔직히 말해서 제가 20대였을 때는 엑스터시가 술을 안 마시는 애들을 위한 대체약인 줄 알았습니다. 무지했던 거죠. 참고로 저는 절대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톡방 멤버들끼리 수사기관의 마약 검사에서 걸리지 않는 방법을 공유했다고 합니다. 탈색과 염색을 번갈아서 하면 모발 검사를 해도 마약 검사에 안 걸린다더라. 수액을 오래 맞으면 소변 검사를 해도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다더라. 이런 말들을 공유했다고 합니다.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공유했는데도 걸린 거 보면 구라 같기도 해요. 세계 역사적으로 왕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사치와 향락에 빠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라가 몰락하는 경우도 많았죠. 최근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전부터 항상 있어 온 겁니다. 놀이라는 게 익숙해지면 흥미가 떨어지는 법이죠. 그래서 더 센 걸 찾다 보니까 결국 마약까지 가게 됩니다. 대마초, 필로폰, 엑스터시는 우울하다고 집에서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남녀가 같이 최음제로 사용하는 겁니다. 남녀의 환각 상태가 맥스를 달리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마약 투약을 찬성하는 건 아닙니다. 마약은 하는 것보다 유통시키는 게 더 나쁜 겁니다. 이번 상황만 보면 국내로 마약을 엄청나게 날랐다는 건데 이런 유통 책임은 한국 세관에 있는 겁니다. 특히 바다로 건너오는 경로는 굉장히 취약하죠. 생각이 있는 정부기관이라면 이번 사건을 통해서 바닷길을 집중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약하는 애들을 하나씩 잡는 것보다 유통을 차단시키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자, 결론. 요즘 향락 문화가 아주 노골적으로 까발려지고 있지만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호기심도 갖지 말고 그냥 순수하게 삽시다.